정보통신기사 2차 실기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계속해서 있습니다. PCM 문제 하겠습니다. 이제 번호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다음번부터 업데이트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CM 변화를 위해 양자 과정에서 6dB 법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서 6dB 법칙은 밑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SN은 6n 플러스 1.81에서 비트가 여기가 n이 1만큼 증가할 때마다 양자 잡음에 대한 잡음비가 6dB씩 개선된다. 그래서 잡음비가 6dB 증가돼서 이제 개선된다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선. 양자 스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선되는 법칙이 6dB 법칙이고요. 양자 비트 수가 1dB 증가할 때마다 신호의 잡음비는 6dB씩. 6dB는 이제 약 4배 정도 되는데요. 좋아지는 것으로서 신호의 잡음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수식에서 3dB의 차이는 두 배의 차이기 때문에 6dB는 4배다. 그래서 이건 dB 부분을 다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XT A 코사인 WT인 정연파를 양자 레벨인 8인 양자기 입력했을 때 신호의 잡음비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그냥 풀면 어려울 수 있는데 2011년도에 나온 문제인데요. 레벨이 8단계라는 거잖아요. 레벨이 8단계면은 이거는 이제 3비트로 구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비트 수로 3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n이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n에다 3을 넣어서 풀면은 19.8dB 정도가 개선이 된다라는 해서 간단히 공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PCM 과정에서 사용되는 정형 양자기에 대해 설명하고 정형 양자기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PCM 방식 두 가지 설명하시오. 해서 앞에서 그 전 시간에 했던 거랑 이제 유사한 거고요. 그래서 정형 양자는 입력 신호 레벨에 따라 양자와의 계단의 그 스텝 수를 최대 최소값을 변환하는 방식이다. 이거 써주면 될 것 같고요. PCM 방식 과정에서 사용하는 정형 양자 방식, 그래서 ADM과 ADPCM이 있는데 요거를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 문제가 있어서 뒷문제 보겠습니다. 미드 라이즈와 미드 트레이드에 설명하시오. 어떠한 변조관에서 발생하는가, 미드 라이즈와 미드 트레이드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미드 라이드, 미드 트레이드는 둘 다 그 델타 모듈레이션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미드 라이즈 Y축이 정수배 증가하면서 중앙 상승 효과가 있고, 미드 트레이드는 X축이 정수배 증가하면서 중앙 억제 효과가 있어서 이를 통해 DM 델타 모듈레이션의 경사 과부하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신호가 이렇게 너무 완만하게 증가하면 그래뉴얼 잡음이 발생하고요. 너무 급격하게 발하면은 슬롭 오버 노이즈 또는 경사 과부하 잡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델타 모듈레이션에 대한 어떠한 그 문제점이고요. 왜냐하면 델타 모듈레이션은 1비트로 양재를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처리하다 보니까 경사 과부하 잡음이라든지 입상 잡음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드 라이드랑 미드 트레이드를 이제 적용한 거고요. 미드 라이드는 증가하는 부분이니까 중앙 상승의 짝수의 스텝으로 양자하고 ESS계의 서로 다른 코드를 갖게 돼서 Y축을 정수배로 증가시키는 거고, 미드 트레이드는 중앙 억제의 홀수계 스텝으로 양자화해서 여기 보면 X축을 정수배로 증가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경사 과부하 잡음과 그래뉴얼 로이드 잡음을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적용 양자화란 무엇인가? 적용 양자화 방식 두 가지 쓰시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건 똑같은데요. 입력 신호 진폭에 따라 양자화 계단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조절하는 방식이 적용 양자화 방식이 되는 거고요. 두 가지 방식, 크게 ADM 방식, 어댑티브 델타 모듈레이션과 ADPCM, 어댑티브 디퍼런셜 BCM 방식이 있습니다. 계속 보면 PCM 양자 잡음의 원인과 개선 방안, PCM에서 양자 잡음을 줄이기 위한 세 가지 서술하시오. 양자 잡음 중 다음 잡음에 대해 설명하셔서 슬럽 오버로이드, 그래뉴얼 로이즈에서 앞에 계속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응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PCM 양자의 그 원인은 아날로그 신호를 양자 신호로 변환하면서 양자 잡음에 대한 오차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자 스텝수를 증가시키거나 비선형 양자나 앞신기를 사용합니다. PCM 양자에서 양자 잡음을 줄이는 방법, 비선형 양자와 앞신기를 적용해서 스텝 간격을 좀 더 조밀하게 하거나 사용 비트 수를 증가한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그 아날로그 신호를 양자화해야 되는데 요 간격을 넓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조밀하게 양자한다. 그래서 이 스텝 간격을 조밀하게 줄인다는 거고요. 사용 비트 수를 이렇게 조밀하게 하면 당연히 비트 수가 증가하는 거고, 비선형 양자와 선형 양자가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양자 스텝 수를 증감할 수 있는 비선형 양자를 한다는 거죠.
슬럽 오버로이드는 앞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경사 과부하 잡음이 되는 거고, 그래놀 노이즈는 입상 잡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슬럽 오버로드 노이즈는 경사 과부하 잡음으로서 파형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에 그것을 추적할 수 없어서 경사 과부하 잡음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놀 노이즈는 아날로그 파형이 너무 완만하게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잡음이 되겠습니다. 이거 참조하시고요. 예, 다음 문제. PCM 방식 과정에서 적용 양자기를 사용하는 이유와 적용 양자기의 대표적인 방식 두 가지를 설명하시오에서, 적용 양자를 사용하는 이유, PCM에서는 어떤 그 계단 형식으로 해서 양자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양자 잡음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력 신호에 따라 양자 계단의 최대 최소값을 조절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양자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용 양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 양자의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ADM 방식이 있고 AD-PCM 방식이 있죠. 그래서 ADM 방식은 어댑티브 델타 모듈레이션에서 델타 모듈레이션은 단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크기 그 앞과 뒤에 그 차이만 우리가 양자를 하는 건데요. 입력 신호의 진폭에 따라 양자의 최소 및 최대 레벨의 조정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고, 입력 기울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계단 크기가 증가시켜서 슬럽 오버로드 잡음이라든지 그래뉴얼 노이드 잡음이 있는데, 이거를 어댑티브하게 적용함으로써 이 양자의 잡음을 경감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ADPCM은 PCM에서 대역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성 대역폭을 축소한 부분인데요. 주로 음성 대역에 쓰이는데요. 예측 부하 방식인 ADPCM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ADPCM 방식을 사용해서 음성 신호의 상강 특성을 이용해서 음성 신호를 직접 양자하지 않고 과거 음성 신호의 샘플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들어올 신호를 예측해서 실제 음력 신호를 빼서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북 같은 걸 사용해서 그 음성 신호의 특성을 활용해서 양자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DM 방식, DPCM 방식, ADPCM 방식, 델타 모듈레이션을 각각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필기 33페이지에 보면 DPCM에서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더 보시고요. 앞에 했던 내용과 유사한데, 여기 보면 DPCM에서 ADPCM으로 발전했다. 그 내용 때문에 이제 온 거고요. DPCM은 현재 샘플과 이전 샘플의 차이를 계산해서 양자음이 인코딩하는 것으로, 델타로 알려진 차이는 일반적으로 원래 샘플보다 작기 때문에 인코딩에 필요한 비트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수신기 끝에서 델타가 이전 샘플에 추가된 현재 샘플이 재구성된다. DPCM 기술은 주로 오디오 신호 또는 비디오 신호 같은 인저 샘플 간의 상관도가 높은, 앞뒤 간의 상관도가 높은 곳에서 많이 인코딩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고요. DPCM이 발전돼서 이제 ADPCM으로 가는데, ADPC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드북 같은 게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북을 참고해서 이제 빨리 처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밑에 이제 표가 중요한데, DM이나 ADM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걸로 보시고요. 1비트만 하니까. 그러니까 1비트만 하니까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표본화 주파수를 얘는 이제 8kHz로 가고, 그 대신 표본화된 비트 수를 좀 늘린 거죠. 4비트로. 여기서 이제 1비트만 했던 거고, 그 대신 얘는 표본화 주파수를 높인 방식이고. 그래서 DPCM하고 이제 ADPCM은 이제 약간 비슷하게 보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코드북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양자 자부까지 이제 개선한 거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PCM으로 이해가 우리가 기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DPCM, DM, ADM 등등 있었는데, DM은 이제 1비트만 한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 얘를 개선한 게 이제 디퍼런셜 PCM이고, 디퍼런셜 PCM을 좀 더 보완한 게 ADPCM이다라고 해서 요 정도를 쓸 수 있게 정리해 놓으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그 샘플링 주파수가 둘 다 여기 DPCM, ADPCM은 8kHz고 DM이나 ADM은 이제 16kHz다. 그 다음에 PCM은 8비트고 DPCM, ADPCM은 4비트고 여기는 1비트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 계단수도 2의 4승에서 16이 되는 거고, 이쪽은 2의 1승에서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쪽이 좀 더 복잡하고 여긴 간단하다. 그래서 과부하미 이상 잡음이 발생하고 그걸 개선한 게 DPCM이고, 더 DPCM을 개선한 게 ADPCM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론서를 한번 더 보시면서 기초를 다시 한번 잡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